안녕하세요, 위고위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국내 주식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홍춘옥 박사님도 정말 안타깝지만 한국 주식은 망했습니다. 이런 정말 답이 없네요. 국내 주식 전부 손절. 한국 주식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이렇게 한국 주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국내 주식은 어렵다. 국내 주식으로는 수익을 내는 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런지 제 생각을 한번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부분 투자자들이 투자를 시작할 때 책 같은 거를 보고 공부를 하고 주식을 하는데, 그 책이 대부분 미국에서 쓰여진 책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존 보글님이 쓰신 이런 책이나 피터 린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이런 책들, 그리고 초과 수익 바이블, 이런 책들이 대부분 미국에서 쓰여진 책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을 전제로 쓴 투자서인데, 그거를 읽고 국내 시장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투자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게 마치 미국 영어 문법이랑 한국어 문법은 완전히 다른데, 영어 문법 책을 공부해 놓고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뭔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랑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자,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느냐 일치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미국은 대부분의 회사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주주가 따로 있고 그 회사를 경영하는 CEO가 따로 있죠. 그래서 CEO 같은 경우에는 경영을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내고, 그 이익을 또 많이 배당을 해서 주주들에게 이익을 줘야지 다시 신임을 얻고 높은 연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이익을 잘 내면 배당도 많이 주고 주가도 올라가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한국은 소유와 경영이 대부분 일치합니다. 오너 경영 체제죠.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과 경영하는 사람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 사람들이 경영에 대한 평가를 누구한테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굳이 배당을 해서 주주들에게 줄 이유가 없어요. 배당을 많이 하면 세금만 많이 내게 되니까. 그런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역시 미국 회사는 당연히 주가가 올라야지 주주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CEO 같은 사람들이 주가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높으면 나중에 경영권을 물려준다고 할 때 상속세가 많이 발생하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높은 게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닌 거죠. 그냥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나 내가 산 주식이 가격이 올랐으면 좋겠다, 주가가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반대로 오너 입장에서는 회사가 고평가되면 나중에 자녀들한테 상속해서 경영권을 승계해 줄 때 상속세나 많이 물어야 되고 딱히 유리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주식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를 유지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보면은 우리가 책에서 배운 좋은 회사라는 것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회사,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 자산 가치가 우량하고 또 주주들에게 배당을 많이 해주는 회사를 말하고, 그런 회사는 주가가 오르는 것이 당연한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좋은 회사의 개념과 좋은 주식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라든지 LG 화학 같은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는 맞죠. 하지만 그 회사들이 주주들의 입장에서 좋은 주식이냐라고 하면 정말 좋은 주식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최근에 있었던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 분할 이슈 같은 것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국내 주식이 좋다 나쁘다라는 문제보다는, 대부분 사람들이 국내 주식의 그런 특징을 이해를 잘 못한 상태에서 미국 주식에 대한 접근법으로 국내 주식을 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결국 국내 주식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주식은 나쁜 거냐라고 한다면 제 생각은 다른 거죠. 국내 주식을 접근하는 방법은 달라야 돼요. 내가 성장하는 회사, 미래 가치가 있는 회사에 장기 투자를 한다. 이런 건 국내 주식에 사실 잘 어울리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인베스트를 국내 주식에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인베스트는 미국으로 가야죠. 그런데 국내 주식을 하는 방법은 그럼 뭐냐면 어쨌든 대부분의 회사들이 기업의 가치를 낮춰놓고 있기 때문에 본연의 적정 가치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계속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로 있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사이클을 두고서 적정 주가 수준으로 오버슈팅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가고 이걸 계속 반복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기업의 적정 가치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면 그리고 현재 저평가된 상태를 계산을 해서 차트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적정 주가와 현재 주가의 괴리를 찾아낼 수만 있으면 국내 주식은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내기에 상당히 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주가를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못해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뉴스나 정보만 듣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떤 내레이티브 그냥 그 주식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에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어려워하는 거지 사실 국내 주식을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괜찮은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 왜 국내 주식을 하면 안 되는가 이게 국내 주식을 정확히 말하면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모르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국내 주식을 하는 방법과 미국 주식을 하는 방법은 다른데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국내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프로젝트명 2억의 운명부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변동성이 큰 장세였어요. 그죠? 어제 미국 나스닥 지수가 장 시작하고 나서 2% 정도 상승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는데 변동성이 상당히 큰 장세였고 그에 따라서 국내 시장도 오늘 시작하자마자 쭉 밀리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마감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0.45%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 자 2억의 운명 계좌는 1억 9,300만 원으로 어제에 비해서 약 1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개별 종목을 한번 보게 되면 이번 주에 추가 매수를 했던 휴온스 글로벌이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을 하면서 수익이 이제 나고 있고 그리고 뒤이어서 추가 매수를 했던 DRB 동일도 마이너스 1% 정도의 영역에 와서 본전 들어오면 400만 원 정도 매도를 한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미창석유 마이너스 1%부터 삼지전자 마이너스 8% 정도까지 주가 수준을 유지해주고 있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제에 비해서 105만 원 정도 잔고가 증가를 했고 코스피가 동기간에 마이너스 7% 수익일 때 계좌는 마이너스 3.4% 정도로 괜찮은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서 상승해준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에 투자하고 있는 1,000만 원 계좌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매매는 두 계좌 모두 없었고요. 대부분 종목들이 마이너스 10% 사이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큰 대응을 안 해주고 있고 지금 현재 잔액은 1,137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어제에 비해서 17,000원 정도 한 0.1% 정도의 계좌 증가가 있었고요. 코스피가 동기간에 5.36% 상승을 할 때 계좌는 13.7% 상승으로 그래도 코스피 대비해서는 괜찮은 수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호포착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신호포착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코스피, 코스닥, 국내 증시 여전히 추세 하락으로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미국에서 나스닥과 S&P는 노란색 불을 추세는 상승이나 단기 매도 시그널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SOXL 같은 속셀이라고 하죠.
레버리지 ETF 같은 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처럼 거래가 없는 날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기보다는 국내 주식을 하면 안 되는 이유, 뭐 이런 투자에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종종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